반갑습니다. 장정용 후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 미국 증시가 제자리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 제자리를 맞춰간다는 건 가치 대비해서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가격을 그러니까 회복이라기보다는 돌아가고 가격으로. 그랬을 때 이제 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른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엇박자기 때문에 이런 재미없는 흐름, 그리고 미국은 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세계 증시에서 60% 까지 늘어났던 이 비중이 다시 40% 이하로 줄어드는 요 과정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GDP하고 이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세계 증시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반토막 나면 30%가 되겠네. 반토막 나면 미국이 줄고 나머지가 안 주는데 전체 비중이 또 줄기 때문에 이 100에서 70이 되고 70에서 이게 30이 되니까 미국이 이 비중을 30%까지 가려면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아니면 다른 증시가 올라가든지.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증시가 상승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 미국 증시가 3분의 1 토막이 나는 이런 과정의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우리는 뭐 안 내리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 정도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지수하고 종목하고의 연동이 계속 이 고리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주식 시장이 지수가 나쁘다고 해서 종목이 반드시 나쁘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종목만 잘 고른다면 시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단기 하락 추세의 큰 틀에서 또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저점을 깨서 지금 하방이 취약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어서는 또 안 되는 게, 늘 그렇지만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 가격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악재가 나온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버티다가 또 회복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아니면 호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해도 어쩔 수 없다, 경기가 더 우선이다, 경기 침체로 또 가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한다면 물가 잡으려고, 그러면 일본하고 비슷한 꼴이 날 겁니다. 일본이 1989년에 아마 정점을 찍었을 텐데, 그 일본 증시를 보면 그 당시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는 없는데, 일본 증시가 그 버블이 끝나고 나서 이 버블이 형성이 된 것도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해서 엔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곱하기 2가 됐습니다, 엔화가. 그래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해서 엔화 강세가 되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했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해서 거품이 대량으로 껴서 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터지고 나서 다시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려버리니까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30년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일본의 당시 상황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당시에 뭐 고령화 사회도 아니었고, 당시 일본이 중산층 1억이라는 기치로 전 세계에서 아주 잘 나갈 때였고, 그게 거품인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통화 정책 한번 잘못해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미국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이게 공급 문제인데, 공급에서 발생한 이 물가 상승인데 자꾸 금리를 조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이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재미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기 불황으로 간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본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 기준입니다. 연 평균 0.1%의 이 채권 수익이 있었습니다. 국채 수익. 그리고 주식이 반토막. 그리고 부동산도 반토막.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은 수도권 지역은 나중에 겨우 회복은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을 갖고. 네, 근데 주식은 회복 못한, 그 지수가 39,000을 찍었다 지금 2만 정도니까 아직도 회복을 못한 상태고, 그래서 요 국채, 일본 국채를 사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 또 물가는 상승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물가라도 안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게 요 주식, 부동산 이게 되니까 전체적인 수준이 이제 금리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나 예금 수익,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률이 오를 거고, 그럼 얘네들도 나쁘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드라마틱하게 뭔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좋은 종목 경기 순환주를 사가지고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해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그 앞으로 계층 이동이 될 만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뭐 10%, 20% 수익 나가지고 꾸준히 그게 한 10년, 20년 누적이 돼야 이제 드디어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사실 주식시장에 이런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좋아가지고 올해 한 2배, 3배 벌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뭔가 아다리가 몇 번만 잘 맞으면 그 2배, 3배 먹고 또 뭔가 종목 잡았는데 이게 또 2배, 3배 되고 또 뭘 잡았는데 2배, 3배 되고 이러면 한 10배를 금방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식시장 전체의 활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더더욱 정석 투자로 하고 우리가 도박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주식 투자는 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1인 연이라고 치고 한 30년 동안 우리가 예, 1년에 30% 수익을 낸다. 이랬을 때 예, 1,000만 원이 261억이 됩니다. 1,000만 원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 나만의 방법, 이 방법을 찾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기 순환주는 이렇고 아니면 지금 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좋고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1년에 30%이 월로 계산하면 월이 2% 수준입니다.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10년에 한 번씩 폭락장이 있는데 이걸 잘 피해 나가야 되고 요런 과정들을 다 밟아 나가면서 하는데, 결국 이게 그러면 뭐냐면 어쩌다 한 방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와 공부가 병행이 돼야만 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나 진짜 그렇게 하느니 그냥 편하게 살고 말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이 그런 생각도 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예, 항상 제가 생각이 참 짧다라는 그런 예,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는데, 뭐 이제 이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게 다가 아닌데 자꾸 막 이게 오해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걸 막 아니 나이 먹어도 계속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계속하고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되는데, 그 제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고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형 입장에서는 이거 듣기 싫을 텐데 듣기 싫을 텐데 그 그래도 뭐 맞장구도 쳐 주고 추임새도 넣어 주고 이러는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뭐 이 대답이 뭔가 시원치 않으면 아니 뭐 그것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냐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아이씨 듣기 싫은 거 들으면서 뭐 맞장구 쳐 주고 추임새 넣어 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한다면서 그러길래 그래 제가 거기서 좀 깨달음 얻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태양광도 그렇고 사실 뭐 이 우리 태양광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자기들 자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최선의 어떤 그 이 거래를 한다는 건 자기들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제가 생각이 짧아 가지고 예 오해도 있고 뭐 이런데 사실 그 권리라는 것도 뭐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더 좋은 권리를 받았으면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예 더 좋은 임대료를 받게 됐으니까 뭐 '그걸로 만족해야지.'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태양광이 '우리 주식을 굉장히 잘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재미가 없다. 요 과정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그 한 달에 2%를 하기 위해서 예 온갖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다라고 하면 이 남자랑 여자랑 노는 겁니다. 예 마음에 드는 남자랑 여자랑.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 예 도박이고 요거를 넘어서는 게 이제 마약입니다. 예 그럼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젊은 분들은 이제 이 주식, 코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굉장히 또 예 귀담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독하게 관리해서 겨우 한 달에 2% 버는 것과 나는 놀지만 뭔가 이 태양광이 일을 해 주는 이게 상호 이제 더 결합이 잘 되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괜찮을 것 같고 이 S&P가 최근에 폭락을 했습니다. 200 원대에서 지금 140 원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 공급량을 가스 공급 대금을 낮추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S&P 상한제를 통해서 앞으로 한 130 원에서 140 원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계속 한 2-3 년간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양광 발전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계획한 게 한 이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태양광을 하실 분들도 좀 빠지게 되고 경쟁이 좀 완화가 되고 예 매력이 쪼끔 떨어지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정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식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식 이론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는데 결국은 입장이더라. 이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뭐 지금 물려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돈이 한 100억 있는데 한 1,000만 원 물렸다. 신경이나 가겠습니까? 근데 근데 지금 몰래 용돈 꽁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이거 늘려 가지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좋은 일에 써야지 이런 생각인데 1,000만 원이 내려 가지고 800만 원이 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돈을 아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좋은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태양광이. 왜냐하면 모두 해피하니까. 주식은 내가 고점에 팔아도 누군가 내 주식 고점에 사면 그게 찝찝한데 태양광은 예 지분 빌려주는 쪽도 임대료 받으니까 좋고 설치하는 분도 뭐 크지는 않지만 돈을 버니까 좋고 저희도 태양광 발전해서 돈 버니까 좋고 한국전력조차도 지금 사주는 전력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LNG하고 비교하면. 예. 그러니까 한국전력 근데 20년 고정 계약을 해 버리면 20년 후에는 분명히 싸게 살 거니까 한국전력한테도 좋고 도대체 누가 나쁘냐라고 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해피한 거라서 이게 진짜 재밌는데
주식에 또 주식을 보완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다. 예 요렇게 하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오늘 밀렸고 코스닥은 지수하고 파페나가 더 예전부터 있었고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하고 비교해서 이제 코스닥은 지수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는 다루지 않을 건데 그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코스피는 그나마 이 파생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 코스닥은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총합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지수가 올라서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의미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 모험 자본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배당주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도 배당주는 삽니다. 통신이나 금융 같은 거는 사고 있고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술주 하락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팔고 있고. 예 근데 코스닥에는 그런 외국인 투자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것도 그냥 단타성 메릴 린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예 더 문제가 그 지수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미국이 이제 금리 2번 올릴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금융주들의 영향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장 솔루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거리 해 가지고 예 1.75에서 2% 였나? 2%에서 최고가 2에서 2.25% 였을 겁니다. 아마도. 예 코로나 전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진 플라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제가 아까 속상하다고 한 거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진 플라임 같이 살펴볼 텐데 자 나 그리고 다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지금 사신 가격이 어 아까 한 4,300 원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 대출 받고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돈 다 끌어 가지고 요 지금 주가 위로 계속 긁어서 사실 수 있느냐? 나는 안 할 겁니다. 나는 안 하는데 왜 다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여기에서 일단 생각을 쪼끔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안 한다. 근데 내가 샀는데 만약에 우진 플라임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회사가 자사주도 매입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좋아지는 것 같네? 그러면 사지 말라고 해도 돈이 생기면 더 사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게 또 투자인데 몽땅 사 놓고 '나보다 더 비싸게 사라.' 이건 테마주에서 바보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테마주에서 이제 이 바보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 방향은 좋은데 조금 인내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좀 '아 안 올라가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부분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창 솔루션, 우진플라임, 삼성전자 이 세 종목하고 태양광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OCI도 보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 솔루션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창 솔루션 주가가 300원 그때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을 때가 300 원대입니다. 300 원이면 뭐 적자가 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이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상태고 지금 가격에서는 그 관점이란 게 당연히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어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쪼끔 불안한 부분이 있네 이 가격으로는. 예. 당연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 주가가 370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적자라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다 미래 가치입니다. 그리고 대창 솔루션이 주로 납품하는 데가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주력으로. 예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본업의 미래 가치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원전을 하든 탈원전을 하든 핵 폐기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미래 가치도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 당장 적자가 왜 이렇게 나느냐. 예. 요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 있는 수주가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코로나 지나고 조선업 불황기 지나면서 업체들이 많이 나가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대장 솔루션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는 주식을 늘리는 방향으로 뭐 전환사채를 찍든지 아니면 증자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주식이 희석이 되느냐 그러면 이 지금 주가로 증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 저평가일 때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섞어 버리면 이게 나쁜 거지만 지금 저평가 상태가 아니니까 적절한 증자조차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 핵폐기물 저장 시설 같은 경우는 한 1-2년 안에 아마 좀 많이 쓰이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꼭 핵이 아니더라도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찔끔찔끔 하던 거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고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게 그나마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창 솔루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좋게 보지만 그때까지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증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소가 돼야 좀 지금 가격이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아니면 원래 관점으로 간다면 주가가 그 당시로 가야 된다. 예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우진플라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속상하시다고 한 게 그 주가가 단기간에 내려와서 그런데 뭐 좀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아주 나쁜 상태에서 이만큼 버텼다. 다른 종목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열권에서 침체권으로 한 방에 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이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이미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이든 주식을 왕창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수가 많은 상태에서 외국인도 7.46%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보다 아직 주가가 낮은 상태고 실적은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짜증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이러면 당연히 짜증이 나는 거지만 시장이 좋은 상태가 아닌데 이만큼 버텨준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다행인 거고 이게 지금 모양으로 보면 영신금속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흐름이. 그럼 영신금속하고 이 우진프라임하고 공통점이라고 하면 역시 그 주식 거래량이 적다. 그 거래량 적은 건 이제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적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안 좋다라고 여기실 건데 사실 저는 거래량 없는 종목을 굉장히 즐기고 또 좋아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적으면 많이 대량 보유자들이 못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방만 때려도 주가 바로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 입장 바꿔 놓고 여러분들이 대량 보유했는데 호가에 뭐 500주 1000주 걸려 있는데 이걸 때리겠습니까? 못 때립니다. 그럼 대량 보유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주식을 못 판다. 1000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주를 갖고 있다. 못 팝니다. 그러면 급한 게 1000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5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50만 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올리려면 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진 플라임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걸 제외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 영신금속도 지금 이제 흑자 내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팔고 싶으면 영신금속도 그렇습니다. 5만 주 갖고 있다 못 팝니다. 예, 하루에 한 1000주씩 쪼개면 모를까. 그러면 뭐 20만 주 갖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든 뭐 주가가 좋아질 때까지 그렇게 안 때리니까 주가가 유지가 되고 좋은 소식 나올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한번 터지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건데 과정에서 '팔 수 있다.'라고 해 봤자 그게 괜한 고민만 되지 제 투자 경험상 거래가 활발하게 돼서 언제든지 내 주식을 팔 수 있다. 괜히 머리만 아파지고 선택에 대한 짜증만 나고 '아 팔 걸 살 걸.' 이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생각만 양산을 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누군가 내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바보, 당장 내일 나 오늘 1,000원에 샀는데 내일 내 주식 당장 1,300원에 사줄 바보가 필요해. 이런 거 아니면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전혀 장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진 플라임도 뭐 조금 그런 관점. 여기서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다 때려 살래? 나 안 사.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안 움직이는 게 이게 뭐 장난질 치나 기관이 작전을 하나 뭐 세력이 이런 거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주가 다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바닥에서 지수가 저점을 깼고 삼성전자는 안 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수보다 나은 상태인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좋은 구간에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추세 확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부딪혀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번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미국 기술주도 완전 작살이 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라고 자유로울까? 그리고 그래픽 카드 지금 이제 가상화폐 박살나면 그래픽 카드가 안 팔릴 겁니다. 이게 초과 수요니까. 그러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용 D램 당연히 수요가 줄 거다. 이러면 삼성전자한테 좋을 게 있느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위탁하는 물량도 있으니까 파운드리 쪽에도 안 좋을 것이다. 네, 전반적으로 이 미국 기술주의 하락이 삼성전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이 저점을 지키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3나노가 성공하면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계속 뭐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예. 수주를 했다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어떤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데서 다른 업체가 삼성전자 내부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 그 파운드리 3나노 이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없을 때까지는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OCI. 예, 이게 항상 그렇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생활에서 얻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서 얻는 내용이 뭐냐? 태양광 설치하려니까 패널 가격이 계속 오르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서. 폴리실리콘 가격하면 OCI가 폴리실리콘 생산하니까 OCI가 단가가 예전에 $14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었는데 요게 계속 이제 약해져 가지고 한 $9, 그 중국의 TCL 같은 데는 $6가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낮아져서 한 $8 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 $30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 내렸을 텐데 손해 보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OCI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안 샀기 때문에 뭐 지금 그냥 어쩌다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드린 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긴 횡보 끝에 거래량이 터지고 상단을 뚫었으니까 예, 연속성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코스피에서 상단을 뚫으면 3분의 1 확률이더라. 여기서 급등할 확률이 3분의 1, 다시 들어올 확률이 3분의 2.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는 팔아줘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100만 원치를 1000만 원치 갖고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소 200만 원은 덜어냅니다. 확률이 3분의 1이면 700만 원 덜어내고 300만 원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우리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먹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만큼만 덜어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상상 속으로만 예, 상상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OCI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 쪽이 당분간 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LNG가 원가로 따지면 2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석유 태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석탄도 한 130, 4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태양광이 똑같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태양광은 소비지 근처에 있습니다. 송전 손실도 없고. 그리고 뭐 태양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뭐 소가 죽는다. 또 뭐 닭이 알을 못 낳는다.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전자파라는 게 이 교류에서 나옵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은 직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류로 발전해 가지고 인버터에서 교류로 나옵니다. 그럼 직류는 이 전선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만 이 파가 있고 교류가 이제 이 전자파가 발생을 하는데 요 안에서 인버터는 아예 전자파 차단 밀폐 이런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 단다고 해서 뭔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고 또 뭡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모래로 만든 간단하게 설명해서 모래로 만드는 게 대부분인데 무슨 중금속이 있겠습니까? 유리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중금속이니 오염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태양광이 유가가 쌌을 때는 발전 효율이 없고 정부 보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산업인 건 맞는데 지금 유가면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수요가 어떤 정부 정책하고 무관하게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산업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 연속성 있는 산업에서 어느 정도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CI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이번에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이번에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갈 것이냐 이거의 차이고 그게 이제 배경 이익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강 MN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강 MNT 나쁜 시장에도 잘 버티고 있고 우려했던 실적은 좋아지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과대평가가 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빅베스를 해서 작년 말에 이제 다 털어냈습니다. 다 털어냈으니까 좀 과하게 털어내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무형 자산도 감가상각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1 분기에 착시로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분명히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부분 SK가 인수했다라는 또 그런 메리트 같은 거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맞는데 추세도 그쪽이고 근데 이게 너무 주주 사이에서 너무 좀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게 되는 예 물론 근데 이걸 똑똑히 봤습니다. 맹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예 셀트리온처럼. 뭐 그냥 이 만 원짜리가 400,000원 가 버립니다. 근데 이 삼강 에멘트는 이미 한 번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요때 뭐 이거는 코로나 때는 뭐 특별한 경우다 치고 한 4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그런 믿음으로 이제 움직이기엔 덩치가 큽니다. 예 그래서 좋고 수주 소식도 있고 분위기도 좋지만 한번 꺾이고 나면 분위기가 단박에 식을 수 있다. 비싸고 또 주주들의 믿음이란 건 결국 주가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해상풍력 구조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거고 유가가 상승해서 해상풍력은 훨씬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수요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OCI와 마찬가지로 삼강 MNT도 예 시장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이 올랐네. 그게 조금 부담이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